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목에서 수직으로 상승하고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해서 화에서 퍼지고 확장하고 벌리고 넓히는 작용을 했다면 목에서 완충하고 중개하고 흡수하는 어떤 그런 운동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금에서 이제 그 기운의 에너지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에너지가 끊기고 하강하고 그 다음에 차단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수렴하고 그리고 몰입하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압축돼지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왔지만 이제 한풀 꺾이면서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더위를 꺾는 에너지, 이게 경금이 됩니다. 확장과 성장의 에너지를 뒤로하고 절제와 단절을 의미하는 에너지로 변화되는데 이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차가 처음에 시동을 걸어서 속도를 높이고 100km였던 속도를 유지되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죠. 이때 경금의 에너지 작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여름에는 성장과 확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 열매를 성장시킵니다. 열매를 성장시켜서 계속 키울 수가 없으니 그 열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끔 하는 그 단절의 현상, 절제의 현상, 꺾임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푹푹 익힙니다. 가을 되면. 열매를 익히는 이유는 열매 속에 씨앗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맺힌 열매가 성장하고, 그리고 익어서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보호를 받고, 완충작용에 의해서, 익힌 그 과실의 완충작용에 의해서 씨앗이 보호를 받고, 또 그 열매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다음 대로 그 대를 이룰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씨앗의 보존작용으로 과실을 익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세계에서 이러한 힘의 운동성과 에너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금인데, 금은 무게감과 압축감, 그리고 질량감, 그리고 절제감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려올 때의 그 속도감은 아주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죠. 또, 그 금은 목과 화와 토의 모든 에너지의 운동성을 다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인자를 다 담고 있어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강하게 절제하고 재련하고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차단하고 단절하고 집약하고 압축하는 힘이 강해서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확 움켜쥐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또 표현하기보다는 딱 웅크리는 어떤 이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표현이 좀 단조롭고 아주 결정적인 결론만 얘기하는 성향들이 강합니다. 뭔가 했을 때 과정 필요 없고 결론 내놔.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압축체의 성향들을 보면 보석이죠, 그죠? 보석은 아주 정제되고 그리고 결정체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그다음에 돈은 가치의 축적 수단이죠. 가치의 축적 수단. 그다음에 금융이라 하면 모든 세상에 돌아다니는 가치 있는 가치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은행에는 그 돈이 다 모여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어떤 결정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컴퓨터에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데이터와 그리고 저장 용량, 그리고 처리 프로세스의 처리 용량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 못할 수 있는 게 못하는 게 있습니까?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페이도 하고, 결제도 하고, 통화도 하고, 모든 가치 저장을 하고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의료 도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내리는 지팡이, 이 지팡이의 세 번 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떤 그런 사건성이 있어서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미용 도구, 그 다음에 조각칼,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약,
약 하나 먹으면 아프던 병도 치유할 수 있고 또 두통도 치유할 수 있죠. 차단하고 단절하고 그것의 에너지를 한번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볼펜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 압축되고 밀집되며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운동성을 절제하는 수단 중에 보면 횡단보도, 차가 달려다가도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멈추죠. 이렇게 단절하고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잡게 만드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되죠. 그 다음에 심판도 또한 반칙을 했을 경우에 휘슬을 불어서 운동 경기를 일단은 멈추게 만들죠. 그 다음에 교통경찰은 신호를 통제함으로써 차들이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브레이크는 달리는 차를 속도를 줄이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담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절제와 차단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 등 운동성을 줄이고 차단하는 쪽에서 금의 에너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을 대표하는 한자들이 또 있는데요. 금은 동쪽이 아닌 서쪽이라서 선역서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다음에 흰백자, 금은 또 흰 색깔이니까 흰백. 그다음에 경사진다 이거죠. 경사경. 그다음에 아래하, 밑으로 떨어진다. 아래하. 열매실, 가을에 열매가 맺힌다. 열매실. 그다음에 바위 암자 등을 활용하여 쓰고, 위치를 잡을 때도 중앙이 화토였다면 이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의 위치를 잡아주고, 공간도 앞공간, 목의 공간, 중간 화토의 공간, 그 다음에 뒤쪽 공간으로 넘어가는 공간, 이것이 금의 공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운전석이 목으로 시작해서 앞면이 화, 토, 그 다음에 조수석으로 돌아오는 쪽이 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금. 그 다음에 경금은 가공이 되지 않는 원재료의 성향이 강합니다. 원석,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원산지, 그 다음에 철광석, 그 다음에 기름 중에서도 원유, 막 채굴해서 올린 원유, 그 다음에 대리석, 조각을 하기 전에 원재료의 어떤 대리석, 그 다음에 집 짓기 전에 어떤 터전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신체 부위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머리부터 먼저 태어나죠. 목부터 먼저 태어난다.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머리는 이마와 머리, 목. 그 다음에 어깨와 심장, 소장이 이제 태어난 순서입니다. 심장, 소장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토가 이제 위장, 비장까지 내려옵니다. 금이 되면 이제 위장, 비장 밑에 있는 대장과, 그 다음에 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걸쳐져 있으니까 폐와 대장을 금의 어떤 그런 기운으로 봐줍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신체 부위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는 흰색이죠. 그래서 가슴과 배에 걸쳐서 있습니다. 대장도 또한 위장 밑에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금의 기운을 이제 폐와 대장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인시에 떠올라서 모습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4-5미를 거쳐서 활발한 활동이 되고, 신유술이 되면 태양이 저물기 시작하죠. 저물어서 이제 신유술, 이제 금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경금의 상태가 되면, 이때는 이제 결실하고, 그 다음에 매듭 짓고, 그 다음에 끝맺음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면서 그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의 어떤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이 되면 이제 우리도 퇴근을 하기 위한 퇴근 준비를 또 하게 되고, 일의 결말을 짓기 위한 어떤 결말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계절도 가을입니다. 계절도 가을이라서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여름에 땀 흘려서 풀뽑기하고 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토의 계절에 열매 맺기 하고, 그 열매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은 그 열매의 성장의 크기를 닫아주면서 익히는 작용을 합니다. 익히는 작용을 하면서 그 씨앗이 보호받기 위한 어떤 그런 작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도 가을이라서 추수하고 걷어들이고
모아두고 겨울을 준비하고 살아남기 위한 채비와 준비를 합니다. 또 가을은 또 좀 풍요롭다라고 볼 수 있죠.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준비하는 계절이다. 준비하는 계절이고 풍성함 속에 준비를 하고 그 준비 속에서 다음 계절을 살아남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 되면 산에 나무를 또 이렇게 해와서 벌목을 해서 그것을 겨울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좀 분주하기도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분주함도 있습니다. 결말, 결실, 분주함 이런 것들이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되죠. 그것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작업 활동들인데 겨울을 혹독한 그러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다소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면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어떤 그런 기운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결정과 결실, 결말, 거두어들인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운동성과 활동성 그리고 에너지의 관계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화의 어떤 그런 확장하고 성장하고 펼치기보다는 어떤 결말, 결실, 결론 위주의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대화를 하더라도 보면 보통 이제 경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정은 난 잘 모르겠고 결과를 내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과부터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갑하고 경하고는 갑경충이 일어나는데 갑은 봄으로서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운동성인데 경은 하강하고 내려오고 결실하고 결말하고 거두어들이는 인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갑경이 충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과 경은 정반대의 에너지로서 갑경충의 인자로서 읽어주게 되고 그것이 팔자의 해석상에서도 갑경충은 어떤 충으로서의 역마, 역동성의 인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꾸준히 진행해 오던 일의 어떤 단절 현상이라든지 혹은 지장, 장애, 초래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금을 마치겠습니다.